안녕하십니까. 독거투자지 제리미안입니다. 오늘은 왜 빅테크 기업들의 주가는 거품이 아닌가? 결국 IT 주식밖에 없다라는 주제로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앞서 제가 올려드린 독거투자일지 왜 애플은 신고가인가? 반도체로 보는 IT 기업들의 군웅할거의 연결편입니다. 우리는 애플과 소니 그리고 여러 전자기기 업체들을 전편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기술의 혁신이 반도체에서부터 시작하면서 어찌 보면 이 기술 혁신이 또 한 번 우리의 일상을 바꿔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이폰이 처음 나온 지 14년이 넘었는데 많은 것들이 변했단 말입니다. 반도체는 산업의 쌀이라고 하는데 이 쌀이 좋으면 다른 산업까지 파급 효과가 상당해집니다. 빠르고 저전력의 반도체가 일상화되면 IT 기기들의 성능과 사이즈 등이 현격히 좋아진 것이죠. 막말로 슈퍼컴퓨터 수준의 성능이 스마트폰 속으로 들어간다면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일상에서 달라질까요? 10년 전의 아이맥보다 현재 스마트폰이 50배는 더 빠른 컴퓨팅 성능을 낸다는데 우리의 삶은 20년 전과 비교해 볼 때 얼마나 많은 것이 달라졌을까요? 이렇듯 반도체 성능은 인류의 생활과 역사 자체를 싹 다 바꿉니다. 그래서 혁신이라고 하죠. 저는 요즘 들어 스멀스멀 올라오는 IT 기업들의 버블론에 대해서는 조금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단지 가격이 비싸다는 이야기보다 왜 비싼지에 대한 고민들이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고민들이 없다면 테슬라 같은 혁신 기업들이 나오더라도 단지 퍼가 비싸네 라는 생각으로 치부해서 투자하지 않겠죠. 니프티 피프티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사례로 들지만 당시의 기술은 그저 폴라로이드 수준의 기술이었죠. 기술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칠지 그리고 그 기술의 완성도에 대한 고민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버블에 대해서 약간 착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버블이 터진다는 것은 곧 다시 회복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혹은 니프티 피프티처럼 주가가 폭락한 이후 10년 가까이 주가가 일어나지 못하는 거, 혹은 90년대 말에 IT 버블 터지고 나서 10년 동안 10년 이상 주가가 회복이 안 되는 것, 그런 걸 의미한 겁니다. 아예 주가가 회복 못하고 파산해버린 건 말할 필요도 없죠. 하지만 현재 빅테크 기업들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충분히 돈을 잘 벌고 있고 신생 성장 기업들처럼 높은 성장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애플, 페이스북, 구글, 엔비디아 같은 주식들이 정말 버블일까요? 얘네들 버블이 한번 터지면 현재 주가를 회복하는데 10년씩 걸릴까요? 종목에 대한 그리고 기술에 대한 분석이 덜 되어 있다면 그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코노미스트들처럼 러프하게 시장을 보지 종목을 보지 않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있는 현금으로 주식을 사려는 사람이 은행, 조선, 소비재, 통신으로 갈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분산 차원에서는 매수는 가능하겠지만 이런 전통적인 섹터에 돈을 몰빵하는 것은 나중에 수익률에서 많은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을 한번 사게 되면 매도 타이밍을 잡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죠. 물론 빅테크 주식들의 주가의 조정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이든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모든 주식들은 조정을 경험합니다. 특히 많이 오른 주식들은 조정에 노출되기가 쉽죠. 그리고 경기순환 주식이든 방어주든 모든 주식들은 조정을 경험합니다. 단지 그 조정 이후에 못 일어난다면 그것이 바로 버블이었던 것이죠. 금리가 인상되면 퍼가 높은 기업들에게 안 좋다는 이야기들 많이 합니다. 테이퍼링과 타이트닝 하는 요즘 같은 국면에서 IT가 웬 말이냐 하시는 거죠. 하지만 역사적으로 볼 때 일정 기간 짧게는 조정이 있을 수 있지만 빅테크 기업들과 금리와의 차이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수백조 원의 현금 보유고를 쌓은 이 빅테크 기업들이 더 유리하죠. 앉아서 받을 이자가 더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인상되면. 그야말로 금리 인상에 대한 해지를 이미 해놓은 것이나 마찬가지죠. 미국 증시는 다름 아닌 미국이 잘하는 것에 집중되는 증시입니다. 한국은 반도체나 철강, 배터리 같은 중간지에 특히 강하죠. 미국은 전통적인 자동차 산업에서는 주도권을 잃고 있고 기차 하나 못 만드는 국가입니다. 돈이 안 된다는 판단이 되면 다른 나라에 외주를 져버리는 것이죠. 생필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초반에 휴지나 마스크 같은 기초 생필품이 없어서 큰 홍역을 치렀었죠. 자본과 자원, 사람과 기술 모두 첨단 산업에 집중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현재 거인이 된 나스닥의 모습입니다. 불과 20년 전만 해도 이 정도까지는 나스닥이 아니었죠. 지난 20년간 그렇게 산업 구조를 고도화시킨 것입니다. 미국이 제일 잘하니까 주가도 계속 오르는 것이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자본과 자원, 사람과 기술이
실리콘밸리라든가 뉴욕 쪽에 있는 기술 기업들에 집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혁신도 계속 일어나왔었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주식 투자자들은 이쪽을 주력으로 삼아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근래 들어서 미국 시장에서 IT 비중이 역사적 고점 수준이라고 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이 분야가 미국을 먹여 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규제를 가하려고 해도 강하게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독점이라고 해도 규제를 정말 가하려고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5년이 넘는 거죠.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되면 이제 얘네들이 이제 성장이 어느 정도 정체가 되면 분할을 시켜서 오히려 이제 더 성장을 가속화시킬 것입니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의 배를 바로 가르진 않는 것이죠. 어느 정도 베이비 거위들이 다 자라고 나서 칼을 대겠죠. 미국은 생각보다 정경유착의 유대가 굉장히 강한 편입니다. 워싱턴 DC에 퍼져있는 엄청난 로비 산업만 봐도 알 수가 있죠. 다 기다려줍니다. 100년 전에 미국의 원유 사업을 거의 100% 가까이 독점하던 스탠더드 오일이라는 엄청난 대기업을 모빌 오일, 컨티넨탈 오일, 아모코, 엑슨 모빌 등으로 쪼갰지만 아무도 손해본 사람이 없습니다. 주식을 누구도 완전 무위험 자산이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위험 상황에서 우리가 돈을 파킹해야 될 곳이 어디일까 곰곰이 생각해 본다면 원자재, 귀금속, 그리고 비트코인 이런 쪽일까요? 이런 쪽이 아니라 바로 성장하는 IT 주식, 그 중에서도 검증이 된 빅테크 주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팬데믹 같은 것이 한번 더 터져서 반토막이 순간 갈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순간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10년, 20년, 30년을 더 산다면 그 폭락했던 짧은 기간은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부터 20년, 30년 이후의 시간이 더 중요한 것이죠. 독거 투자일지에서는 이들 섹터를 노아의 방주라고 일컬으면서 포트의 30% 이상을 박아둘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